여러분들 심각하죠. 지금 러시아 쪽, 아시아 쪽, 뭐 유럽 쪽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에 지금 증거들이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 안 늦은 상태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네, 로드러너 이제 집회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로드러너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걸 진짜 시행을 하는 거냐 마느냐 뭐 이거부터 해서 이걸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로드러너 해라. 난 상관없다. 뭐 쿠팡 가면 되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찬성을 해서 뭐 로드러너를 시행하던 아니면 난 그게 싫으니까 쿠팡으로 사람들이 싹 몰려서 이제 쿠팡이 우세를 해서 독점을 하던 자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에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오늘 얘기를 할 예정이냐면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배달을 하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에게. 이 메일에는 이 배달판이 로드러너처럼 이제 통제가 강해졌을 때 이제 플랫폼사가 이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를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쪽 앱으로 우르르 쏠려가지고 이제 독재가 됐을 때, 독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주장에 대한 증거, 이런 게 한가득 담긴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배달판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미래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메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해외 사례였거든요. 보내주신 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배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점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0초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대행자 추천 배달템은 그 이름도 유명한 베핀 보레알리스 방화나. 이제 배달업계에서 방화나 성능 제일 좋은 거 라고 하면 바로 이거라고 자부할 수 있겠죠. 네, 이 제품은 영하 30도도 견디는 제품으로 유명하고 겨울에 이 칼바람도 아예 안 뚫린다고 하죠. 또 근데도 신기하게 내부 통기성은 좋아서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도는 느낌. 그리고 생활방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사실 겨울에는 비가 별로 많이 안 오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새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피가 분리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탁과 건조도 굉장히 편하겠죠. 네, 그리고 신발 밑창을 단열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바닥 냉기를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재질이라서 잘 구부러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때 움직이기에 굉장히 편하겠죠. 이 제품이 아무래도 이제 눈길 이런 겨울 아웃도어 전용이라서 접지력도 굉장히 좋아서 미끄러짐도 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겨울을 준비하시는 배달 라이더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거를 하나 사서 좀 오래 쓰고 싶은 기사님들이라면, 그리고 겨울 추위를 피해서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더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제품 리뷰 영상 한번 보시고요. 바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설명글 더보기 누르시고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배달의 미래. 제목이 배달의 미래야. 자, 대행자님 안녕하십니까? 유익한 영상들 감사합니다. 매일 진지하게 시청합니다. 법적으로 배달하는 외국인 초보 라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합법으로 하시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분이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요즘 로드러너 시스템 관련해 고민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배달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도입 예정일 것 같은 이 로드러너보다 배달 세상이 더 심하게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번역기를 돌려서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드러너가 도입이 되면 진짜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이 배달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거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이 지구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지구본 사진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쭉 봤더니 특히 전 소련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이제 얀덱스라는 국제 대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쿠팡, CJ, 배민 등 모든 회사들을 합친 규모만큼 되면 이 얀덱스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이게 아마 자회사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이 얀덱스라는 앱이 아마 이제 배달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 자, 얀덱스는 전매되었고 소비자들, 가게 사장들, 라이더들 다른 선택이 없고 모두 배달 최악의 독점인 얀덱스 이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점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배민, 쿠팡 뭐 이렇게 있고 일본처럼 뭐 4개가 이게 아니라 하나야. 자,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배민이 막 진짜 사업 철수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서비스 접어버리거나 심지어는 뭐 쿠팡에서 먹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쭉 내리다 저 이거 보고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얀덱스 이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거 중에 최대한 짧게 써보겠습니다. 1번 스케줄 예약 근무 12시간, 13시간 타입 슬롯 며칠 전에 스케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스타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누락, 지각, 일찍 끝나는 거, 그러니까 빨리 그냥 조퇴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벌금, 과태료, 예약 시간, 내 일을 못하면 빚이 생깁니다. 이거 아마 벌금이라는 소리 같죠.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이너스를 준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일을 했어도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국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접었죠. 어떤 라이더 분이 과로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누락으로 벌금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도 그분에게 매긴 거죠.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 죽어도 플랫폼사는 아무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문제가 생긴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자, 2번 배차 수락률 9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배차 수락 모드로 바꾸고 모든 건들 선택 없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배차 취소가 안 됩니다. 계정 정지, 정산 지급 정지. 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락률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등급 너 이만큼 더 하면 더 줄게 뭐 이렇게 약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금 수락률을 우리가 달성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하려면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차 수락률이 90%다. 그리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너 이제 이렇게 떨어졌어? 너 이제 무조건 받아. 취소도 못해. 근데 너 만약에 이거대로 안 하면 그냥 계정 정지시킬 거야. 너 이거 일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그리고 정산 지급 정지. 돈 안 줄 거라는 거. 일한 것도. 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진짜 세잖아요. 뭐 계정 정지, 정산 지급 정지 이런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워낙 독점이 심하니까 아마 제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적 입장에서도. 원래 반대여야 되는데. 그리고 3번 단가는 2배 이상 떨어지고 앱 추천하는 무능한 경로 아마 따라가면이겠죠.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떨어진 것 같고 이 앱에서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신뢰도가 낮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4번 와 이건 비슷하네. 조리대기 30분이랍니다 여러분들. 조리대기 시간 30분. 조리 지연될 때도 콜 취소가 안 됩니다. 수행 안 하면 벌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같은데 라이더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 5번 자 운전하는 중에도 얼굴 사진으로 본인 인증. 20분 이내에 얼굴 사진 안 찍으면 계정 정지. 자 우리도 이제 이번에 지금 국토부에서 제가 한번 다루긴 할 건데 국토부에서 이제 이 얼굴 인증, 생체 인증으로 하는 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아주 그건 좋다고 봅니다. 이제 명의 문제가 많이 사라질 거고 불법 라이더 분들이 많이 대거 속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거를 시간 내에 안 하면 이제 계정이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정 정지가 그 제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가 봐 얘네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여권 같은 거 같고 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주민등록증이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나 보네. 야 이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국도 이렇게 한다고 하죠 지금. 그리고 6번 15kg까지 무거운 대용량 물건 배달. 도보 배달도 5kg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음식을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증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5kg 이렇게 무게로 제 그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과적이라는 형식으로 조금 더 보너스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추가금을 주겠냐고요. 자 우리 7번 배달용 로봇을 사용. 현재는 개발 중인데 나중에는 완전히 로봇으로만 배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쪽이 생각보다 이 로봇 개발에 굉장히 진심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당연히 이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에 배민도 무슨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 전 세계적 흐름일 것 같은데 조금 나중일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흘러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얀덱스 라이더 그리고 소비자 가게 사장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참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쪽에는 국가도 법으로 배달 노동자들을 아예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미래를 상상하기는 싫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민 쿠팡들 서로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배달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맞는 얘기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곧 콘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자,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이 얀덱스가 대체 어떤 데인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과연 얀덱스와 우리나라 배민 쿠팡과 유사성이 있을까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었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2022년 얀덱스가 경쟁사였던 딜리버리 클럽을 인수한 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쿠팡이 막 끌어올라가서 배민 먹은 거죠. 인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독점이 된 거지. 자, 근데 그 이후로 일부 라이더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문 한 건당 지급되는 보수가 낮아졌다. 예시로 110루블이었던 게 이게 70루블이거든요. 70루블까지 떨어졌다. 자, 이러면은 이거 거의 40% 정도 떨어졌다는 건데, 자,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뭐 한 2,500원, 3,000, 그냥 3,000원을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로 만약에 독점이 되거나 하면은 이 러시아의 예시를 가져오면은 제 생각에는 1,000원대 갈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배민 망해라, 없어져라.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 이 못난이들을. 자, 그리고 다음 시간 통제. 이 얀덱스가 수익이나 배달 등급 유지 같은 조건들이 알고리즘과 앱에 의해 통제를 하면서 라이더들은 쉬는 시간, 휴식, 안전을 포기하고라도 배달을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보고됩니다. 자,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롭게 리워드 시스템을 바꾸면서 배달 완료율이 됐죠.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다 받아라거든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너가 이제 앞으로 돈 버는 것이 달라진다. 그죠? 그게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더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우리는 이 시간 통제의 굴레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쉬는 시간, 뭐 휴식 이런 것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뭐 많은 분들이 야, 누가 누칼 협의야? 그냥 네가 안 하면 되잖아 이러지만, 어떤 사람이든 내가 계속 어떤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 거 아니에요, 수익에.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살면서 그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나는 계속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위에서의 압박은 더 강해져.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 스스로 쪼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 뭐 너가 뭐 문제여서 너가 안 하면 되지, 그런 말을 여기에 대입시키기는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통제의 시작은 무조건 시간부터 간다. 그리고 지금 배민에서 하는 이 로드러너가 바로 이 시간 통제의 아주 끝판왕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노조나 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막 제발 이거 좀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로드러너 저지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다음 언론 플레이. 자, 실제로 과거 수천 명의 라이더들이 단체 행동, 파업을 시도한 바 있으나 회사는 불만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수익이 올랐다 이렇게 반박을 하며 대화를 회피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랑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번에 파업을 하자마자 바로 아닌데 로드러너 하자마자 수익 이만큼 올랐는데 이 기사 엄청 많이 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플랫폼사의 어떤 이 언론 플레이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 그냥 기사를 막 쏟아내는데. 자,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 참여의 필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카페에 가입해서 얘기를 하던 아니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던 이런 요즘 SNS가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저에게 기자님들에게 엄청 많이 연락이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라. 심지어는요 플랫폼사에서도 연락이 부탁할 때도 있고 뭐 어떤 걸 좀 조율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 대행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이 배달 업계에서 종사를 하면서 이 일을 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뉴스나 기사에 기대어서 아니면 정책에 기대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SNS, 커뮤니티
이쪽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하고 또 지지를 한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참여권 통제. 앱 사용이 차단되거나 주문 할당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사실상 해고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 라이더들은 언제든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아니, 누구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막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실수가 발생하거나 뭐 예를 들면 수락률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예 싹둑 잘라내버리는 거죠. 너 일 못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걸 보면은 지금은 우리는 불이익 수준이지만 이 방식이 계속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통제 방식이 이제 참여권 일 못한다는 겁니다. 야 그럴 리가 있냐, 배민 쿠팡이 미쳤냐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얀덱스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만약에 독점을 하고 통제성이 강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커지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법을 발의하고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의 무서움도 있고 통제의 무서움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사례가 또 있느냐,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미암이라는 어떤 오스트리아 앱이 있대요. 근데 이 앱이랑 서로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서로 특정 지역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협의한 정황.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같이 그냥 독점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제 조사도 이루어졌고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 사건 이후에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개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EU 및 오스트리아 경제법상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 그리고 이 통제의 강화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를 삼고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배달라이더 분들이 야 이거 뭐 배민과 쿠팡이 지금 담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생각보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배달업계는 왜 이렇게 극성이야? 뭐 집회나 시위 이런 거 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건 뭐 한국이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민족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 그 라이더 유니온 우리 위원장님이 이 태국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영상을 봤어요. 라이브 영상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시장, 태국 배달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얀덱스랑 똑같습니다. 자,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에는 라인맨, 자, 태국에는 라인맨이라는 게 있대요. 라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네이버 라인, 그 라인 맞습니다. 이 네이버 라인이 이 태국의 현지 기업인 옹이라는 이 그룹과 이렇게 어떤 합작을 해가지고 현지화에 성공한 케이스인가 봐요. 그래서 1위인 이 그랩을 1위 어떤 플랫폼을 이제 제끼고 1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박이죠, 사실. 근데 여기가 얼마나 통제성이 강하냐면, 일단 유니폼을 입긴 한데요. 뭐 이거는 진짜 통제력 그리고 충성도에는 뭐 이게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1위가 되고 나서 일종의 독점과 통제 강해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배달료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이 얀덱스의 예시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고객 평점 4.8점 미만이면 배차 중단. 야, 이거는 더 심하죠. 왜? 이거 중국도 이렇다고는 하는데, 자, 이거는 고객 평점은 사실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배달 나는 잘했어.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인사도 해드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데도 저는 막 점수 장난 아니야 이거 있잖아, 이거 쿠팡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근데도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배차가 그냥 중단된다, 일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평점으로 인한 독재를 한다, 고객의 역갑질 위험이 극대화되고 있다, 수락률 80% 미만은 배차 제한된다, 똑같죠 지금 얀덱스랑. 자, 이 조건을 못 지키면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급제 필요 없다. 왜냐면 모두가 그랜드마스터가 안 되면 일을 못해. 자, 웃기죠 지금. 이게 웃기지 않다니까. 지금
전 세계 다른 플랫폼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지? 자, 아무튼 이 평점 두세 번만 이 역다봉을 받아도 실직 위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각하죠. 지금 러시아 쪽, 아시아 쪽, 뭐 유럽 쪽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에 지금 증거들이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 안 늦은 상태라는 거죠. 결론은.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배달 플랫폼, 특히 플랫폼 모든 사업이긴 하지만 통제와 독점은 진짜 절대로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로드러너 해봐라, 난 쿠팡 가면 그만이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쿠팡이 만약에 그렇게 독점이 된다? 그럼 방금 전에 봤던 그것들이 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쿠팡으로 모두가 쏠리면 안 돼요. 그쵸? 반드시 배민도 고르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배민이 또 통제를 하려 그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통제하는 거를 없애야지. 통제하는 거 나버려 두고 난 이쪽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 독점되잖아. 그럼 또 통제할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로드러너 저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지속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만약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로드러너에 대한 저지 방향이 나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배달을 할 거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오래 이 업계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이 다음 콘텐츠에 다룰 건데 여러분들 50대 이상 퇴직자들 몰려올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퇴직 위험에 놓여 있고 그것을 받아주는 시스템이 플랫폼 사업이에요. 이건 뭐 우리나라가 이거는 진짜 너무 세계사 공부를 지금 안 하시는 거고 실제로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쉽게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직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족한 것들을 이 배달에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바는 최소한 이 배달 업계가 언젠가 나의 이 빈자리를 채워줄 전업이든 부업이든 앞으로도요. 그런 플랫폼 사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누군가가 힘을 쓰려고 할 때 좀 도움을 주자 이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얀덱스 앱 그리고 이 태국 앱인 라인맨 그리고 뭐 유럽의 여러 사례들을 가져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배달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점쳐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저희 구독자 외국인 배달 라이더 분께서 이런 소중한 제보를 통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 비즈니스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콘텐츠로 만드니까 다양한 제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